훅 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을 좀 더 빨리 하자는 방안 발표했습니다.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걱정되는 점 풀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황경원 예방접종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방접종기획팀장 황경원입니다. 오늘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 간격을 단축하겠다는 방안 발표했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죠? 네, 크게는 두 가지, 그러니까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한 대응과 동절기에 대한 전체적 대비 자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접종에 참여해 주신 덕분에 접종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역 상황이 그렇게 안전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좀 증가하고 있고 돌파 감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접종을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실시를 해서 기본 접종의 접종 효과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환이 조금 더 많이 걸리면 중증 위험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 외워오신 것 같아요. 조금 천천히 네, 하셔도 됩니다. 저보다 더 말을 더 잘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백신 접종 후에 이게 돌파 감염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 비율은 현재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선 말씀드릴 게 사실 어떤 백신도 백신이 예방하고자 하는 질환을 100% 예방할 수는 없고, 특히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더 많이 하게 됐고 접종한 지도 좀 시간이 지나서 돌파 감염은 조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11월 7일 기준으로 했을 때 돌파 감염 발생률은 99명 정도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접종 완료자 10만 명당 99명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래도 접종 완료자들은 그래도 돌파 감염이 있어도 그래도 비율은 좀 낮군요. 그렇습니다. 네. 올해 그러면 기간을 단축해서 추가 접종한 대상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금년 중에 추가 접종 대상에 포함되신 분들은 오늘 발표 결과로 1,370만 명 정도입니다. 네. 당초 기준, 그러니까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820만 명 정도가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그동안은 그 접종 이후에 완료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하기로 돼 있는데 외국에서도 한 6개월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체로 6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당기겠다고요? 네. 당겨도 안전성 괜찮습니까? 네, 몇 가지 국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에 따르면은 기본 접종 12주,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성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5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데, 면역 저하자와 얀센 백신 접종자는 현재 2개월 간격으로 추가 접종 실시 중인데 이상 반응 신고 사례 분석해보면 특별히 신고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실 테니까 저희도 접종 진행하면서 이상 반응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0464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스터샷 하면 접종은 끝인가요? 아니면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백신은 충분한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아직 이 백신 자체가 처음으로 전 세계가, 전 인류가 처음으로 접종한 백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일 경우는 따로 연락이 옵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됩니까? 네, 이게 부스터샷 접종이 좀 접종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은 이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접종을 합니다. 이 두 케이스들은 접종 일정에 따라서 접종을 하시면 되고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4개월 기준으로 마련해놨으니까 기본 접종 완료 4개월 기준으로 2주나 3주 전에 저희가 문자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제 안내에 따라서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상반기 때도 그렇게 많이 도와드렸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예약이 힘드신 분들도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유통반장분들을 통해서 전화나 방문 예약도 도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청이나 뭐 주민센터에다 물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339를 통해서 전화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접종 안 합니까? 접종 계획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했는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상황과 현재 접종 현황 등을 고려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금년 중에 접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11월까지 일단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약돼 있으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언론에서 너무 좀 아스트라제네카 비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접종이 대부분 진행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인의 91% 이상이 접종을 하신 상황이라서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접종하실 분 자체가 이제 없는 상황이고 부스터샷은 저희가 mRNA로 접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렇게 종료를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검토를 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580님께서 80대 남성입니다 하면서 이미 6개월 이후로 예약한 사람은 앞당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앞당기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1339 등을 통해서 안내 받으시고 앞당겨서 접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자녀 백신을 통한 접종도 11월 22일부터 가능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서 그때 맞춰서 예약하시고 접종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내가 접종을 할까? 부스터샷 맞을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1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제 이후에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조금 더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내일 수능인데 10대 학령층들의 감염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비롯한 이제 이런 분들의 좀 접종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분들을 좀 많이 접종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주변에 계신 가족분들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언제부터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고요? 추가 접종은 10월 12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예. 현재 오늘 계획에 따라서는 단축된 분들은 11월 22일부터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획팀장이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